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뭐 기쁜 날이라고 카운팅까지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바닷속에 사람이 있고 진실은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묻기 위해 세어온 1000일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과연 압박으로 느낄까요? 윤민석 씨가 간밤에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간답니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등의 노래, 즉 촛불 혁명가를 만든 윤민석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윤민석 씨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불로서 응원하실 분은 국민은행 043-01-0692-706, 다시 한번 국민은행 043-01-0692-706, 예금주 윤정환, 이곳으로 마음이 닿는 대로 후원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오늘의 방송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정호성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순실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 장관이 새로 선임됐으니까 당부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네, 이러면서 사실상 박근혜를 조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파괴하라. 이런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문서로 말입니다.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청와대 아닙니까? 그럼 너희는 구속입니다. 한편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은 최순실을 정윤회 부인으로만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들 정말 혼 좀 나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의 탄핵 심판 방어 전략은 한마디로 법치보다 정치인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끈다든지 색깔론을 쓴다든지 박근혜를 예수에 비유한다든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특검은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가 최순실과 수십 차례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오셔서 잠깐 만난 것일 뿐 최순실이란 사람을 잘 몰랐다는 최경희 씨. 학교에 온 학부모 이렇게 만나자면 다 만나요?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이렇게 듣고 저는 그렇게 증인 네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 저는 그런데 사실은 오래되었고 다시 기억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여쭙게. 국회에 와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셈이네요. 네가 무슨 교육자입니까? 데마크 수감시설에 있는 정유라. 피자를 일주일에 2번 주문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많이 먹어둬라. 응? 여기서 피자 주문하면 피자 같은 소리 한다. 라고 핀잔을 들을 테니.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지낸 정호성. 이 사람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순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동아일보가 확인했습니다. 통화 파일에서 최순실은 정호성에게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 라면서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박근혜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도 지정해주고 청와대 회의를 열어라 이러면서 회의 소집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여기는 2시니까 언제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며 최순실은 독일로 추정되는 해외에서도 국정을 농단한 뚜렷한 정황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호성의 통화 파일에는 대통령 박근혜와의 통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는 그 무기부실 하긴 하여튼 적이 큰 하여튼 특히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의 모호한 화법은 문고리 3인방과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에게 복지부 장관 새로 선임됐으니 당부의 말씀을 하고는 가셔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의 해외 순방이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짓이었고 실제로 2013년 11월 서유럽 순방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놀러 다녔군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파괴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종범 자택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방안 문건을 검찰이 압수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지요.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얼마 전까지 지낸 안봉근. 검찰 조사 때 최순실을 정윤회의 부인으로만 알았다. 이렇게 허위 진술했습니다. 안봉근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순실의 수종 역할을 해온 청와대 제2부속실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접견 인사 가운데 출입증을 달지 않는 보안 손님의 청와대 출입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봉근은 최순실이 관저에 온 적이 없으며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영재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에 몇 번 출입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가증스럽다 못해 이젠 연민의 정까지 듭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별검사 수사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듣다가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을 두 차례에 제지했습니다. 윤석열이 노무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기막힌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이 아끼는 사람 2명의 구속영장을 쓴 인물입니다. 나중에 BBK 수사에도 합류했죠. 네, 서석구 낡고 녹슨 칼을 휘두르는데 그게 무엇을 찌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가 법보다는 정치를 택했다. 이런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2014년 7월에서 8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 추모국장에 1급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추국장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 라인의 힘을 얻고 2년 5개월 동안 국정원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또한 추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비서관 등에게 최순실 관련 정보 등을 비선 보고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국장, 우병우,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내의 최순실 커넥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아예 범죄의 온상 국정원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과 작성자, 관리자를 특검팀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수사가 진척됐다는 의미겠죠. 또한 대통령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중 이러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이화여대 총장일 때 최경희와 최순실이 통화한 기록이 잔뜩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서 학점 잘 받고 출석 잘 하는 것처럼 챙겨주도록 최순실과 최경희가 수십 차례에 통화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최경희는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2번 만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경희에 대해서 위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정유라의 덴마크 구치소 생활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유라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차례에 피자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구치소보다 자유가 허용되는 환경이지만 다른 생활 규칙은 엄격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방을 매일 아침 청소해야 하고 독방에 머물면서 교도관의 허락이 있어야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될 때마다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가축 실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땜질 처방이 거대 양계기업의 배를 불리고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상금의 80%를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경영난에 처한 개인 농가를 흡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계업이 기업화되고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농가가 증가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사네요.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아, 내가 예수라고 합니까? 내가 어딜 봐서 수염도 없고 늙었는데, 응? 아, 고난받는 메시아이긴 하지 내가. 응? 대통령 잘리면 종교 하나 만들어야 하겠네. 응? 뭐라고 이름 붙이지? 신천지 시즌2? 뭐 카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롯데가 죽으려고 합니다. 중국이 롯데를 탈탈 털고 기업을 못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데 롯데에서 옵니다. 오라요. 나보고 어쩌라고? 응? 누가 날 직무정지 상태로 만들래? 그니까 왜 주변 사정 이해관계 안 따지고 사드를 추진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 발길을 끊었습니다. 연예인들 중국 못 들어갑니다. 중국과 관계하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로키드 마틴 무기를 사주는 대가로 돈 땡겨받으면서 사드를 팁으로 끼워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카카도 결국 제3자 뇌물죄로 씹새끼. 야, 그러기에 왜 날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어?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말 좀 해봐. 어? 총괄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라고. 왜 날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카카, 당시 선대위에서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국민행복추진? 아, 알지. 1번 윤전추, 2번 김영재, 3번 김종인, 4번 김성주, 5번 한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군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의 방중에 따른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로 불러가지고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여행객 제한, 한류 금지령 이런 보복적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예. 외교부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예. 그런데 왜 이제야 했냐? 그리고 왜 지금 했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속이 훤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의원의 중국 방문 때문이었는데 뭐 지금 보수 언론들은 비난 일색인데 여간 정부는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외교부장까지 만나면서 보복 조치를 하지 마라라고 면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에 물을 타기 위해서 했고요. 또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이 4대 굴욕 외교를 했다는 보수 언론들의 그 공격 거기에 정부도 편승하고 이번 논란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계산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중국의 보복적 조치가 나온 지 지금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니까 이제야 뒤늦게 주한 중국 대사를 불렀다는 문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하면은 롯데 아닙니까?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롯데에서 이사회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있었군요. 예,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에 주고 그 대가로 국방부 땅을 받는 거래 이것을 결정하려면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지난 1월 3일에 사드 이사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다는 사실이 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왜 취소가 됐는지는 불분명한데 중국 당국이 상하이 같은 데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 압력을 아주 강하게 넣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말을 무조건 들었던 롯데였는데 이거 정말 정부 말을 들었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 탄핵 상황이 아니었다면 롯데도 뭐 아무리 중국에 압력이 있다고 해도 이사회를 열어서 땅 교환 결의를 그냥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면서 또 반면 중국에서는 더 강한 압력이 들어오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결국은 정부 요구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더 많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좀 변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업이 낭패 보지 않도록 정부가 방패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방패 뒤에 숨어서 네가 나가서 죽어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복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죠. 예,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요. 올해 부산항에 오기로 했던 외국 크루즈선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기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으로 오는 외국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뭐 유럽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상하이 혹은 텐진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또 손님들, 승객들도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드 보복 조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유커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촛불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신문 같으면은 이제 한마디로 비판적인 외국 투자자가 떠난다느니 사회 혼란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느니 이런 기사를 썼을 텐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촛불 혁명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군요. 예, 사실 외신들도 처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초기에는 삼성 같은 재벌들이 연루된 한국의 어떤 부패 시스템
또 한국 경제의 낡은 구조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촛불혁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 4일자 기사였는데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돈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저평가된 주가 또 탄탄한 경제 기반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뭐 근거가 있는 기사겠죠? 예, 국제금융연구소라는 기관의 자본 흐름 추적 보고서인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외국 자본의 순유입을 기록한 유일한 신흥시장이 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다른 신흥시장에서는 트럼프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돈이 빠져나갔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촛불 시민이 나라를 구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자들은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 경제를 짓누른 정실 자본주의를 실감하게 한 계기로 작용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 개혁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 한국의 악명 높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촛불이 경제만 살린 게 아니라 안보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백만 시민이 거리에 나온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렇습니다. 아주대 김흥구 교수라는 분이 어떤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수준을 촛불이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매일같이 생떼를 쓰고 있는 모양이죠?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참작해서라도 이번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같이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 어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가 외교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떤 배려냐? 한국 내부에서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너무 강조하지는 말아달라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키려고 한국 정부가 참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런 세심한 배려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진작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재벌가들 요즘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하면은 좀 몸을 숙이는, 한동안 뉴스에 안 나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제 말이요. 예. 또 이 한화가 또 한방했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이 한화그룹은 난동 전문 가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오늘 이 뉴스를 안 고르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벌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저는 고맙습니다. 컨텐츠가 좀 비는 날에 사고를 쳐주면 할 걸 만들어줘서 고맙죠. 근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재명 시장하고 유승민 의원이 JTBC 토론에서 공정경제하고 성장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논쟁을 했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참여연대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번 뇌물 사건으로만 최소 3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제 그걸 환수하라 이렇게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죠. 이게 이제 시행이 100일이 돼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은 날인데 이 또라이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지겹지만 결국은 이걸 하게 됐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사건을 요약을 하면요. 주인공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3남 김동선입니다. 나이가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화건설에서 신성장 전략팀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제 새벽 3시 반쯤에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을 했고요. 순찰차를 또 파손을 했대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주점이라는 곳이 룸살롱 같은 곳인가 봐요. 위스키하고 칵테일을 파는 고급 바인데 여기가 또 희한하게 출입문 외에는 문하고 창문이 없대요. 그래서 문만 닫으면 완전히 외부하고 격리된 밀실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종업원 2사람을 때린 다음에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 순찰차 안에서 또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망가뜨렸고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종업원들하고는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막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종업원을 때리고 끝났으면 지들이 늘 하던 대로 돈으로 막았을 텐데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서 차량을 파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죄질이 안 좋다. 합의한 건 합의한 건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인간이 이런 전과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재범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도 용산구에서 호텔 주점이면 굉장히 비싼 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종업원들이 말리니까 또 마이크를 집어던져가지고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이 아주 화려한 거죠. 개망난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더 웃긴 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 추행한 이때가 2010년이면은요. 이 인간 나이가 21살 때입니다. 21살이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호텔 주점을 다니면서 여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인 거죠, 그냥. 근데 이 가문의 형제들은 사고 치는 게 워낙 유명합니다. 얘가 이제 3남인데 그 형이 김동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예. 얘도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유명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그 룸사롱 보복 폭행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걸 2007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남 김동원 씨가 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종업원들한테 얻어 터지고 온 거죠. 근데 이 2007년이면은 얘도 21살 때예요. 예. 그러니까 21살 때 북창동에서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터지고 왔다는 건데요. 참 무슨 21살 되면은 사고를 치는 게 이제 가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너무 방탕하게 크는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 김승현이 열이 받아서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조폭들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폭들이 명동파, 뭐 만보파, 범서방파, 삼계파를 동원을 해가지고 쇠파이프하고 연장을 들고 느와르 영화처럼 보복 폭행을 합니다. 저는 웃기면서도 섬뜩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원이 어디를 맞고 돌아왔냐면 눈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핑핑 부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김승현이 조폭들을 끌고 가서 이 자기 자식 때린 놈들을 붙잡아서 무릎을 탁 굴린 다음에요. 김승현이 직접 가죽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직접 때려요. 직접 때리는데 우리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까 하면서 장갑을 끼고 이 종업원들 눈만 집중적으로 열몇 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섬뜩하죠.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놈이 지금 하나라는 재벌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남 김동원이라는 애는 그 난리를 쳤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고 친 지 4년도 안 돼서 2011년에 뺑소니를 쳐가지고 또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진짜 자제해야 되잖아요. 뺑소니까지 했으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는 대마초를 피우다가 또 걸립니다. 예, 이 정도면 구제불능인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식회사 하나의 디지털 팀장이래요. 그래서 하나그룹의 핀테크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핀테크가 뭔지 아는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어제 또 깔깔대고 웃었던 건 이 삼남의 폭행 사건에 대한 김승현 회장의 반응이었어요. 김승현이 이 소식을 듣고 홍보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장이 대노했다 이러더라고요. 화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너님이나 좀 잘하세요. 누가 누굴 나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하라 지금 이 얘기인데 김승현 씨는 2007년 보복 폭행 사건 때 구속이 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구속이 돼서 지 말대로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성, 자숙 이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법정에 나오는데 수염을 잔뜩 기르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복수하러 간다고 도심 한복판에서 조폭들 3개파를 이끌고 느와르 영화를 찍으신 분인데 눈만 집중적으로 패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몸져 누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어디를 아프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나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들고 나온 병명이 우울증이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더 웃겼던 건 우울증이 악화돼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체중이 25kg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위험하니까 이제 감옥에서 형집행정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아니 우울증이 악화가 돼서 체중이 25kg가 빠졌다고 해도 내가 지금 불쌍하게 봐줄까 말까 한 판에 25kg가 쪘다고 지금 감옥살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장면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나타났더라고요. 아니 이게 좀 불쌍하게 보이려면 살을 빼고 나오든가요. 연기를 하려면요. 아픈데 살이 쪄가지고 내가 구속을 못하겠다고 하는 개소리를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자기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삼남이 사고치고 왔더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반성하고 자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좀 놀고들 있는 거죠. 이 가족이에요 지금.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이요. 재계에서는 유명합니다. 마초 기질이 센 걸로요. 그래서 사나이다운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012년에 또 3,500억 회잣돈 횡령을 해서 또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김승현 피고인은 이 모든 사건 공소사실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이는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니까 뭐 저는 마초 이런 거 싫어하지만 마초 흉내를 내려면 잘 내던가요. 의리 없이 잘못은 전부 부하 직원한테 지금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하나빌딩에서 압수한 문건들에 따르면 하나그룹 본부 조직에서는 김승현 회장을 CM이라고 부르면서 이 CM이 체어맨이라는 뜻입니다. 회장이라는 뜻이죠. CM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 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등 하나그룹 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김승현 피고인 개인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판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수한 문서들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그룹 내부에서는 김승현 회장은 CM이고 CM은 신이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이걸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지랄을 하고 다니는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다닌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다 지애비한테 배운 거죠. 술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여성 종업원 성추행하고 뭐 던지고 화내고 다 김승현한테 보고 배운 겁니다. 이 집안은 정말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범죄가. 예. 저거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대마초 중독, 폭행, 상습범, 뺑소니. 저 딴 애들이 경영을 한다는 게 끔찍합니다. 네. 빨리 한국 경제계에서 재벌 개혁을 정말 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였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인격의 근본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습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없죠. 아니 이거는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면 형사적 영역이죠. 네, 공적 영역에서는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적 영역의 제어가 너무 약했죠. 김승현도 결국은 지금 밖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있고요. 이번에 저 아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회 지도층이 저런 짓을 저질렀을 때 풀어주는 게 아니고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사회 지도층이면 모범을 보여야죠. 공적 영역에서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이건 뭐 경제민주화의 기역자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반드시 제어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9일 바로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인데 네. 아이고 벌써 1000일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의 경제학 준비하셨다고요? 예.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다시 토요일 집회를 생각을 하면서
제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내일은 전국 촛불 집회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이런 제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연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말씀 주셨듯이 월요일이 1000일인데 벌써 1000일입니다, 진짜. 네. 제가 촛불 집회, 세월호 추모 집회를 맞아서 세월호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숫자를 동원한 경제 이야기나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경제학에서 정부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 특히 그 자유주의 경제학, 보수 쪽의 경제학에서는요. 정부의 기능을 좀 폄훼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조차도 정부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예,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공공재, 공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경제학자들하고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하고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적 학자들은 공공재나 공공의 영역을 매우 넓게 잡죠. 반대로 자유주의 학파들은 굉장히 좁게 잡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공공의 영역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의료가 공공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우리는 아니 의료가 공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공이야라고 반문을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논쟁을 할 때 아무리 보수주의적인 자유주의 학자도요. 공공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싶은 사람들도 최소한 이건 공공재로 봐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공재의 개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 우파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건 공공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영역이에요. 어떤 거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 불가능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서비스나 재화를 공공재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소비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 소주가 딱 한 병인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다른 어떤 분이 동시에 식당을 방문했으면 그 소주 한 병을 먹기 위해서 경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합을 하니까요. 이건 누군가가 사용을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경합을 해야 되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합성이 없는 재화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국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국방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받는다고 해서 다른 국민들이 못 받지 않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받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소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소주는 내가 먹으면 사라지지만 국방은 내가 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남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는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비경합적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재로 본다는 겁니다. 공공재의 또 하나 성격이 뭐냐면 아까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안 냈다고 해서요. 너는 이 서비스 받지 마 하고 배제를 시키는 게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내야 서비스를 받는 게 원칙이죠. 뭘 하든지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이발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도 그 서비스를 못 받을 수가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완배가 되게 나쁜 탈세범이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낸 건데 그렇다고 완배가 국방이나 치안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기만 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도망을 다녀도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은 돈을 안 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누구한테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를 책정을 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공공재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쌩우파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재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정부가 담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전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구조 서비스라는 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소식이 들렸을 때 온 국민이 아이들의 생존을 걱정했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다면 그때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서비스는 완벽한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만약에 정부가 그 아이들을 구조했다면요, 온 국민이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행복은 경합성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완배가 세월호 아이들이 구조됐다고 막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완배가 소주를 마셨다고 옆에 사람이 소주를 못 마시는 것과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아이들을 구조하는 문제는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을 갖는 거죠. 둘째가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예. 누군가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지 않습니다. 예. 해경들이 그 아이들을 구조를 할 때는 해경들이 운용되는 돈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탈세를 했더라도 그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그 구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구조를 하는 건 쌩우파 자유주의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완벽하게 공공재로 볼 수 있는 서비스였고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기본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바라봐도 국가의 임무였었던 그 공공재 서비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정부의 수장이라는 자 입에서 그게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파 경제학 시각으로 봐도 정부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걸 어떻게 정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쟤들이 보수인 줄 알고 속아서 정권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쌩 양아치 집단이었던 겁니다. 내일 토요일에 세월호 천일을 추모하면서 다시 이제 광장에 모이죠. 저는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광화문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늦게라도 광장에 한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내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변명하는 이 쌩 양아치 집단들을 몰아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연대의 힘을 내일 하루 동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그리고 보니까 금요일이었네요. 네. 예, 내일 또 광장에서 우리가 촛불을 켜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든 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예수님과 소크라테스급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1월 말에 탄핵 인용을 결정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강소라만큼이나 눈치가 없는 박한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헌법학 연구자들에게 탄핵 재판 기일이 1월 말에 끝나면 문제가 없느냐며 물어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전인 1월 말 전에 박근혜 동지의 탄핵을 인용해서 종북 좌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수작으로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그러나 박한철은 박동지 변호사의 발언처럼 촛불 민심이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은 박한철이 같은 편인 줄 알고 헌법재판소장 임기 2년 연장안을 검토했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 박한철은 임기 2년 연장할 테니 박동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생각이 없는가? 그렇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박한철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신문하지 말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동지를 배신하고 당을 떠났다가 똥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무성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동지 변호사에 의하면 북괴의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극찬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듯 북괴의 찬양을 받고 있는 한국 언론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이용인 워싱턴 특파원이 쓴 이 한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한겨레에는 한겨레 전현직 워싱턴 특파원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5대1, 힐러리 5, 트럼프 1.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용인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용인 특파원의 칼럼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걸로 갈 용의가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져야 할 불사르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던 것은 그의 메시지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연설 기술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유세 현장은 늘 열기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노동계층과 소득 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를 위해 불살라온 그의 삶 자체가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외교관으로서도 UN 사무총장으로서도 몸을 던져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IT 콜레라 사태였다. 2010년 대지진 지원을 위해 파견된 UN 평화유지군이 콜레라를 전염시켜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을 앓게 됐다. IT는 그동안 콜레라가 없던 나라였기 때문에 콜레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확산됐다. 반기문 전 총장은 사과를 6년 뒤에 했다. 사실 발병 이듬해인 2011년 UN 전문가 패널들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네팔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질병의 진원지임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이 UN에 보상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들이 UN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UN 내부 조사기구나 인권 담당자들도 UN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하지만 반기문의 UN은 인도주의 지원 대신에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법의 뒤로 숨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뒤늦게 사과한 것은 사무총장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겨둔 지난달 1일이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악재가 될 만한 것을 털기 위해 막판에 사과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힘없고 가난하며 UN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패한 IT의 콜레라 피해자들이 6년 동안 가만 있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사건도 아니었는데 그가 왜 UN의 대의를 위해 소매 걷고 나서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네, 여기서 대략 반기문의 견적이 나오네요. 세월호 참사가 반기문 정권에서 나도 박근혜 때와 별 다르지 않을 대한민국 아닙니까?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